이번 시간에 이 챕터까지 했는데, 이 챕터의 내용을 제가 좀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우리는 생각을 하고 살아요. 생각을 하고 사는데, 우리는 생각을 하고 사는데, 하지만 우리에게 도움되는 생각을 얼마나 하냐 이거죠. 대부분 생각을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과거에 갔다 미래에 갔다 하죠. 과거는 회한, 미래는 두려움. 회한은 어떤 거냐면 남에게 배신을 당했다. 과거. 죽일 놈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그놈을 죽여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남에게 배신을 당해서 사업에 실패했다. 타인에 대한 원망, 저주의 마음이 계속 올라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명품백이 내 눈에 들어왔다. 과거죠. 머릿속에서 명품백이 떠나지 않아. 이 과거예요. 집에서 계속 그 명품백이 생각이 나는 거야. 도를 이루어서 나를 괴롭혔던 놈을 조져야겠다. 이거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저는. 제가 가르친 사람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뭐 지금은 이제 완전히 바뀌어가고 틀렸지만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생각을 해요. 순수한 사람, 좀 이렇게 어리숙하고 순수한 사람들이 이래요. 도를 이루어 나를 괴롭혔던 놈을 조져야겠다. 타인에 대한 과거의 원한이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아요. 괴로운 거죠. 과거의 회한이지, 회한. 그리고 미래는 어떤 거? 코로나 걸리면 어떠지? 부모님, 배우자, 가족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취업에 대한 고민. 만약에 직장을 잃었는데 재취업에 대한 그 고민. 직장에서 퇴사를 해갖고, 그 퇴사할 때, 퇴사 사직서를 써야 돼, 말아야 돼. 아이씨, 미래에 대한 두려움. 노후 걱정. 이거 다 있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예.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일반 사람들은 현재 깨어있지 못하고 계속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하죠. 예. 여기서 생각은 우리가 일이나 업무에 필요한 것에 의하여 하는 것 외에 의도하지 않았는데, 보세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일어나는 것을 얘기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이 어떤 비즈니스를 해. 그럼 비즈니스 생각을 하잖아. 근데 그 비즈니스 업무 말고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잖아. 이건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라고. 일상적으로 이런 것들을. 근데 이런 것들 생각하는 게 거의 사람들의 생각의 70%에서 80%를 해요. 실제로. 제가 어디서 조사를 봤는데 하여튼 거의 그러니까 쓸모 있는데 생각을 별로 안 해. 이건 일에 대해서 한 10% 하나? 자기 직장 가서 일에 대해서 집중해서 해도 그게 한데 그래요. 대부분 다 그래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리고 망상을 하죠. 환타지. 저도 한때 무협 소설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무협지를 거의 거의 1년 반을 봤죠. 1년 반. 거의 2년 동안 봤나? 하여튼 특이한 일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 보면 강강한 모래와 같이 무수히 많은 변하지 않는 생각을 가진 존재를 완전히 버리게 된다면 이게 뭐냐면 황하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몸, 나라는 생각을 바친다면 몽둥이를 펴서 죄 아파에 매달아 놓는다면 이거하고 연결돼요. 부소주. 응무소주 이생기심 너무 중요하잖아요. 너무 많이 알잖아요.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그 마음을 내어라, 일으켜라. 그러니까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이거 계속 생각하면서 머물잖아. 그걸 버리는 거지. 자기도 모르게 습관처럼 견고하게 만들어 왔던 모든 생각의 틀을 부셔야 한다. 그래서 바즈라 바이디라고 했잖아. 정신을 치료하는 외과 의사예요. 그냥 외과 의사가 아니야. 착각하면 안 돼. 그냥 외과 의사가 아니라 바즈라로 뭘 치료해요? 당신의 잘못된 상.
이걸 부실 수가 있어야 돼. 이걸 부셔. 이걸 부셔야 돼. 이거를. 상을 부실 수 있어야지. 그게 제대로 된 외과에서. 그래서 의왕이라 그런 거야. 그래서 약사의 유리강 열애가 석가모니의 오른쪽,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왼쪽 부분에 앉아 있죠. 왜? 정신을 치료해야 되니까. 금강경 그 얘기를 하기에는 거기가 딱 좋아요. 그 삼존불이. 얘기하기가 너무 좋아. 물론 그 다 문수부사라고 연결되지만 그것까지 얘기하면 뭐 골치 아프니까. 아무튼 이걸 부시는 거야. 이거 틀을 부셔야 된다고. 그래서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그 마음을 내어라. 이게 똑같은 얘기라고. 응? 이게 보세요. 소주 봐봐요. 소주 가지고 있음. 처소 위치.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어. 근데 무소유주죠. 무소유 많이 하잖아. 무소유 가지고 있음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응? 가지고 있음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있음에 머무르지 않는 거야. 무소유주가. 응? 집착하지 않는 거야. 가지고 있으면 집착하지 않는. 근데 가지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돈은 많이 가지면 좋아요. 단 그 돈에 대한 집착을 하면서 돈을 벌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돈을 벌다 보니까 돈이 많아졌네? 그럼 좋은 거야. 근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러면 꽉 나는 거지. 그러니까 돈에 대한 집착을 버려서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많이 버는 건 좋은 거예요. 많이 벌으면 많이 부시하고 뭐 하면 좋지. 근데 돈에 대한 집착을 하면서 버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서 돈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돈을 많이 벌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거잖아. 음식점을 했는데 운이 좋아. 목도 좋고 이 사람이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레시피를 갖고 딱 했는데 그게 목도 좋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운때도 좋고 그 다음에 그 레시피가 또 사람들한테 잘 먹히는 레시피야. 가게가 그냥 엄청나게 부자가 됐네. 근데 줄을 맨날 서. 그래서 가게를 늘려야 되나? 왜냐면 돈을 더 많이 벌고 싶거든. 근데 돈을 더 많이 벌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근데 집착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 집착을 하면 망해요. 한 방에 망해. 특히 장사 같은 거는. 그래서 그 집착을 난 뭐 이 정도 벌었으니까 뭐. 그러면 놔두면 있잖아요. 그 가게에서 계속 줄을 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좁아 터지니까.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면 소문이 나서 결국은 이게 나중에 엄청난 분점이 생기지 않을까요? 엄청나게. 이 사람이 만약에 돈 욕심을 버렸다면, 그러니까 돈 욕심이 아니지, 돈에 대한 집착을. 그러면 운도 따라주고 하다 보면 더 크게 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근데 보통 사람은 그렇지 않죠. 물 올 때 저으라고, 물 들어올 때 노저으라고, 이거, 한 큐 그냥 해갖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긴 거예요. 욕심이 집착이에요. 잘 보세요. 욕심 이꼬르 집착이라고. 욕심은 어디서 나와요? 집착에서 나오는 거예요. 집착. 욕심이 안 생기면 집착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욕심이 생기니까 집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탐이 제일 센 거예요. 탐진치 중에. 물론 치도 세지만 제가 아까는 또 치가 세다고 그랬는데 시작은 탐이 또 시작되거든. 아무튼 그렇게 돼요. 그래서 돈 많이 버는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아니야. 근데 돈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면, 돈에 대한 욕심을 부리면,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면 돈 욕심은 돈 집착하고 똑같은 거예요. 돈 집착. 그럼 망조지. 그러면 금방 꽉 나요. 잘못하면 운때 조금만 사라지면 금방 깎나 그런 사람은. 그래서 나 이런 사람도 많이 봤어. 이게 정신적인 거니까 동료심 부리. 아니 그러면 이거 사무실 운영해야 되고 하는데 기본적인 돈을 벌지 않으면 어떻게 사무실 운영하고 유튜브를 강의하고 제가 생활을 합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건 뭐 청백해야 돼. 그러니까 생각을 잘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청백리로 살아서 뭐 청백리 좋아요. 근데 그 청백리로 살아서 그 사람이 얼마나 청백리로 사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 속마음 그 사람 주변 사람도 제대로 못 살리면서 청백리로 살아? 아무 꽝이에요. 그거는 도움이 별로 안 돼요. 그거는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먹고는 살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보세요. 먹고는 사는데 집착을 하는 거야. 어디에 집착을 하는 거야. 집착을 하면 꽝이라는 거야. 응? 돈을 많이 벌어도 상관없어. 몇 천억을 벌어도 상관없다니까. 근데 그거를 집착만 안 하면 돼. 할 수 있어요? 그만 괜찮아요. 그 돈은 괜찮은 돈이에요. 집착하지 않는다면. 조그만 가게를 열어갖고 순수하게 해서 그게 운이 좋아서 계속 흘려져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내가 봐도 그거는 난 집착이 아닌데 그냥 운이 좋아서 그 세상 그런 게 있어요. 부자들의 사람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게 부자는요 일단 운이 좋아야 돼요. 이병철 그 양반도 그런 얘기를 했는지 이병철 그 양반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아닌지 누구한테 들었는데 나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40대 50에서는 운이 철학하시는 어떤 사람이 이제 하는데 나이가 그러니까 한 70대 된 사람이 그 인생을 보는 거랑 60대 되는 사람이 인생을 보는 50대 되는 사람 인생을 보는 거랑 틀리다 이거예요. 근데 50대 됐을 때는 야 운이 7이고 노력이 3이야. 60대는 운이 8이고 노력이 2야. 70대는 운이 9고 노력이 1? 1도 안 돼. 거의 이거는 99야. 운이. 돈은 운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번다고 해서 벌고 싶다고 해서 벌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벌기 싫다고 해서 또 안 벌어지는 것도 아니야. 모든 거는 그 사람 운을 맞아야 되는데 그 운이 언제 오냐 이거죠. 모르죠. 그래서 재밌는 얘기.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 할아버지 그 양반은 55세까지도 떠돌면서 했어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만들기 전까지. 그리고 55세 넘어서 그때부터 조금씩 피기 시작해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내고 나중에 그걸 다 팔아서 자기가 상표가 되죠. 그 앞에 있는 떡하니 지팡이 들고 있는 할아버지, 멋있는 할아버지로 딱 표현이 되죠. 보통 사람은 그렇게 살려면 못 살아요. 다 보통 조금만 돈 안 벌어오면 와이프 바로 이혼하자고 그러고 난리 부리는데 요즘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요즘은 불가능해.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고 싶다고 해서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돈이 안 벌리고 싶다고 해서 안 벌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이 얼만큼 온전한 경륜을 갖고 그 사람의 노하우가 세상에서 그 사람 노하우를 살 만큼의 어떤 그 경륜이나 이게 된다고 그러고 그 때가 맞으면 돈이 들어올 거고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에 너무 에너지를 쏟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삶이 황폐해져요. 차라리 금강경이나 열심히 보세요. 그러다 보면 돈의 이치를 좀 알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런 거 좀 많이 얘기하니까 이런 것도 사람들이 운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잘 믿지를 않을 거예요. 근데 돈을 많이 버신 분이나 기본 1000억대 넘어간 사람들 얘기를 다 들어보면 거의 다 운이에요. 운. 그리고 그렇게 타고난 놈들이 있어.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신이죠, 재신. 돈에 대한 그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못 당해요, 사람이. 그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또 한마디 얘기하면 무소유 이거 좋아하지 않으니까 무소유를 잘못 해석해서 그 양반이 한때 되게 유명한 스님 있잖아요. 그 양반이 한때 이렇게 나와서 그것 때문에 막 그분이 쓴 시 때문에 막 그 비군이 된 사람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다 후회해요, 나중에. 물론 후회 안 하면, 후회 안 했다 그러면 수행을 한 거고. 근데 내가 보기에는 비구니 중에 제대로 수행한 사람은 대행선사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후회하지 않았나. 근데 어차피 삶이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운명적으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무소유주, 소유의 마음에 집을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는 곧 집착을 얘기하고 집착은 곧 욕심입니다. 욕심 없는 집착은 없어요. 그래서 욕심, 탐진치. 근데 그게 어디 숨어 있어요? 당신 근육에 숨어 있어요. 어딘지 모르죠. 근육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타인의 시야가 대부분 사람들은 뭐예요? 눈은 밖에 타인으로 향해져 있어요. 타인으로 향해져 있어. 자기에게 향해지 않아서. 그래서 뭐냐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엄청나게 심해요. 이게 뭐냐면 이거의 정체는 뭐야? 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 두려움은 누가 만드냐? 이게 도적이에요. 이게 맨날 내가 얘기했던 도적. 이놈을 죽여야 돼. 이 두려움 생각을 갖게 하는 마음. 보세요. 여기 보면 색, 수, 상, 행, 식. 이렇게 아까 오온 얘기했잖아요. 오온 얘기하고 요런 식으로 구조가 보이니까 사람들은 구조적으로 밖을 보게 돼 있어요. 밖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냄새, 맛, 감촉, 어떤 사고와 생각이 쑥 들어와. 그때 이렇게 눈으로 알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느끼고 육체적으로 감촉을 느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타인의 눈, 타인의 생각, 타인의 의도에 의해서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다 포커싱이 맞춰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러면 어떻게 할까? 두려움이 일어나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가 사라져요. 진짜 나가 사라지고 타인의 눈이 바로 두려움을 만들어서 그 두려움이 도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둑이 계속 두렵게 만들어서 당신의 에너지를 빼가. 이렇게 자신감도 빼가고 자꾸 빼가. 그래서 도둑이 당신의 에너지, 자신감이나 당신이 할 수 있는데 못하게 하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자존감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없어. 자신이 없고 타인의 눈만 신경을 쓰니까. 그러니까 모든 신경이 외부로 향해져 있고 실제로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자기가 자신의 몸에 대해서는 하나도 몰라요. 자기와 자기의 몸에 대해서는 하나 모르니까 몸의 예민한 감각을 여기가 아파 그래도 괜찮을까? 하루 지나면 괜찮지. 그게 쌓이고 하면 암이 되니까 몰라. 그래서 에고의 탐진치가 자신이라고
위장하고 에고의 탐진치 요놈들 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에고의 탐진치가 위장하고 주인 대신 몸뚱이를 점령하고 살고 있어요. 이게 대부분이에요. 이게 대다수 사람이에요. 대사수가 이렇게 살아요. 물론 뭐 걔 중엔 자존감이 있고 뭐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자존감도 차이에 따라 틀립니다. 이제 또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그래서 내가 자존심하고 자존감을 비교를 해놨어. 자존심은 뭐냐? 타인과 비교를 통해요. 타인과 비교를 통해서 자기의 자만을 높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일본 말로 가오라고 그러죠. 가오가 떨어지면 안 된다. 가오. 많이 쓰잖아요. 자만을 높이는 마음. 이게 뭐냐면 존자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존자가 이거예요. 이거. 뭐를 되게 높이네? 뭐가 되게 높아져. 이게 뭐야? 콧대가 세다. 허영이 자만을 찌르다. 콧대가 센가요? 허영이 자만을 찌르네. 허영이. 자만, 에고. 타인의 시성하는 반응에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밖에 있는 타인의 생각. 이게 타인의 눈이에요. 요게 타인의 생각이야. 거기에 자기가 계속 반응을 해. 쟤는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쟤는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계속 반응해. 그래서 타인과 비교를 통해서, 그래. 쟤보다 내가 훨씬 더 높은데? 저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 이제 비교하는 거죠. 타인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실제로 주인 없는 삐에로가 되는 거예요. 타인의 시선에, 타인에 계속 반응하면 보통 사람은 에고, 자만이 머리와 심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남의 말에 항상 휘둘리면서 살아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남의 말에 휘둘려. 조금만 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다고. 타인을 비교했더니 자만을 높여요. 자기의 아만을 높이지. 그건 뭐야? 주인 없는 삐에로야, 삐에로. 근데 자존감은 어떠냐? 자존감은 틀려요.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도 가르쳐봤고, 그 다음에 다음 장에 나오는 이런 사람도 가르쳐. 자존감이 변질되면 자만심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도 가르쳐봤어요. 그래서 다 알아. 나는 내 개인을 통해서 아는 것도 있지만 타인을 가리키면서 보이거든 그 사람이. 그래서 자존감,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 이게 자존감이에요. 근데 자신을 존중하면 있잖아요. 자신을 존중함으로 타인도 존중할 줄 알아요. 근데 자신만 존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타인을 존중할 줄 몰라. 그건 뭐냐? 아만이 되는 거죠. 아만. 자만심이 되는 거예요. 자만. 자만이 제일 센 사람 있잖아요. 미국 대통령. 전 대통령이지. 지금 또 대통령 될 것 같은데. 하늘을 찌르죠, 이분. 그래서 타인을 존중할 줄 안다. 근데 요 감을 보면 이 자존심과 자존심 대 심은 이 콧대를 중요시 여기고, 여기는 자존감은 감이 뭔지를 봐야 돼, 한자를. 물론 코가 높긴 높아요. 여기도 코가 높긴 높은데 그게 뭘로 하냐? 이게 감자를 보면 알아요. 감자가 이렇게 보면 요 윗자는 술자예요. 개술자예요. 개술자는 뭐냐? 도끼를 상징해요. 이빨을 상징하죠. 그 날카롭단 말이에요. 이빨이 있고 뭐예요? 심장. 이빨이 있고 심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빨이 여기 타인의 시선에 반응하게 하는 요 존을 그냥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하면 이 새끼 이거 왜 그런 생각을 왜 해? 그러면서 찍어버리는 거야. 이게 개 이빨하고 똑같은 거야, 도끼가. 찍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함자는 모두 남김없이란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남김없이 뜻을 가진 함자에 심자를 결합한 감자는 모조리 느끼다.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느끼는 거야. 느끼니까 이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찍어버리는 거라고. 뜻으로 만들어졌다. 특히 타인 눈에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이 떠오른 족족 도끼를 쳐내면 무소유주가 된다.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무소유주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아. 남의 말에도 집착하지 않아. 타당하지 않으면 그건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여기 보세요. 심장 있죠? 심장. 심장은 지키는 도끼가 있기에. 심장을 지키는데 어디서 나와요? 심장에 여기 구멍이 있죠. 거기에 쑥 나오는 거예요. 심장을 지키는 도끼 있기에 에고의 속삭임에 노란하지 않는다. 타인의 말에 의해 마음에 휘둘리지 않는다. 도적을 맞는 이빨이 있는데 이빨이 도끼란 말이에요. 찍어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귀에서 속삭이는 에고의 말을 잘 듣질 않아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 그래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자존감이 변질되는 사람을 봤어. 처음에 그 사람이 자존감이 있는 줄 알았어, 제가. 근데 자존감이 아니라 암안심이 너무 많아서 자존감 있게 보인 거야. 암안심이 하늘을 찔러. 이런 사람을 제가 가르쳐 봤습니다. 한 세 사람인가? 세 사람 정도 되겠네. 5사람 중에 3사람. 자존감이 변질되면 자만심이 돼요. 그러면 자신을 너무 존중하다 보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못을 했어. 근데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 거만한 행동으로 타인을 업신 여기는 마죠. 아까 얘기했죠, 이거 뭐야? 피부 속에 쓱 들어가 있다니까, 이거? 마장이 들어와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거만한 마는, 이거 보세요, 이거. 만자는 심자와 끌만이 있어요. 심자와 끌만. 그래서 만자는 이렇게, 눈을 이렇게 치켜뜨죠, 이렇게. 이렇게 치켜뜨고 모습을 그린, 끌만자를 응용해 오만한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눈을 불안히 모습을 거만하게 비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뭐 말하라고 얘기했더니 마구잡이로 그냥 You're fire! 그러면서 이 사람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You're fire. 아니 그래요. 그래서 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수호하려면 자신의 몸속에 숨어있는 귀신을 잡아야 돼요. 요거 귀신이 숨어있는 옷이에요. 그래서 강가강 모래와 같이 무수히 많은 변치 않은 생각을 가진 존재를 완전히 포기하는 일을 하지 않고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서 더 이상 올바른 일을 하지 않다가 이렇게 여기에 망상도 했다가 열정도 했다가 그놈은 나쁜 놈이야 그러고 그놈은 나보다 못한 놈인데 이런 그리고 남이 잘 되면 뭐 사돈이 뭐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우리 한국 속담이 있잖아요. 질투 장난 아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딴 건 모르겠는데 이게 되게 세요. 질투는 엄청나게 세. 특히 여자분들 세요. 셉니다. 진짜 세. 근데 정신을 차려서 자신의 에고가 만들어야 되는 찌꺼기를 버리기 시작한다. 이게 이분은 어렸을 때 개구리를 막 마음대로 죽이다가 그 개구리 꽂아놓은 게 1년 후에도 개구리가 꽂아놓은 채로 살아있는 걸 보고 이분이 승려가 됐다는 그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겠죠. 그래서 죽이는 거야. 뭘 죽여? 이걸 죽이는 거지. 이 새끼, 요놈들을 이렇게 죽이는 거야. 죽이면 어떻게 해요? 귀신에서 벗어난 옷, 깨달은 사람의 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이 편에 대한 해석은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By